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원달러 환율의 급등과 외국인들의 순매도 영향으로 결국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산물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하락세로 유럽은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현재 4조 1천억 원이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우리 증시에 어떤 흐름을 미칠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종현 멘토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이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죠. 코스피의 전망과 앞으로 달러화 강세에 대한 전망 자세하게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그 달러 강세가 되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불안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지금 코스피 저점 형성 과정을 진입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게 발표가 됐죠. 그동안 4조대 이렇게 머물 거라는 게 이제 눈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부터 이제 4조 원대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결과가 지금 딱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 10월 7일 아니면 10월 8일부터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죠. 그 미국 증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였었고, 그 다음에 달러가 12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4년째 최고치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은 지금 추가적인 충격을 받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약간 혼란 상태에 있는데, 이번 주 초반에 그 달러 강세가, 그런 코스피를 계속 흔들 수 있지만요. 이제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됐고, 이제 9일날 있을 이제 FOMC 이제 회의로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단계로 해서 이제 그 저점 형성이 이제 마지막, 진통 구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종목들 아니면은 그런 내수 관련주들, 이런 쪽 위주로 포트를 편입을 해가지고 모아가면 괜찮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흔들릴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잠깐 그 시장의 그런 패턴들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요. 최근에 전형적인 그 위기 패턴에서 그런 나타나는 그런, 추가적인 악재 결합에 대한 그 가능성이 지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달러 강세는 위험 회피 성격보다, 유럽이나 일본의 그 통화 완화 정책,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유럽이나 일본의 그 통화 정책 완화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미국의 그 매크로 부진 결합되었던 이전의 패턴하고 다른 모습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달러 강세 심리를 강화시켰던 중국과 유럽에서의 변화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 9월에 한국 대중국 수출이 5개월 만에 지금 플러스로 반전되었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 그 중국 인민은행 주택대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완화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일단 좀 달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장 여건이 대외적인 시장 여건이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죠. 삼성전자 실적 부분은 이미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 나올 거고,
그래서 뭐 이제 뭐 투자자들의 뭐 그렇게 크나큰 혼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9일에 있을 이제 FOMC 이제 의사로 그 통화 정책에 관련된 이제 그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 이런 게 있는데 아마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겁먹는 구간이 아니다. 예, 그리고 저기 준비된 잠깐 표를 보시면은요. 이거 좀 재밌습니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지수대를 1930대에서 1950대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PBR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 패턴, 예, 그동안에 이제 위기 패턴을 한번 이렇게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어떤 코스피가 박스권 국면에서 12개월 선에 이렇게 PBR을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어떤 선에서 지지선을 작용을 했었냐, 예, 보통 0.93배에서 지지선을 이렇게 작용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0.93이 저 라인 선인데 그 부분 내만 오면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뭐 보조 지표만 뭐 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볼린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대부분은 지금 1950에서 1930대 라인대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PBR 밴드도 1935에서 1940대 밴드를 지금 작용하는 걸 작용하는 걸 봤을 때는 이 부분대에서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겁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외국이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실적 쇼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악재가 뭐 결합되는 그 전형적인 그 위기 패턴에서 그 달러는 위험 회피의 결과로 그렇게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달러 강세는요, 그 위험 회피 성격보다는 그런 뭐 유럽이나 일본 그런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주 후반 갈수록 점차 그게 이제 그런 큰 상승 그런 기미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니까요. 현재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록, 이거 정말 중요한 그 이벤트죠. 지금은 이제 뭐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이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나왔었고, 이제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나왔던 거, 미리 예상을 했었던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런 거, 이런 유명한 건데, FOMC에서 잠깐 그 좀 중요해야 될 문구를 한번 볼게요. 예, 뭐 상당 기간 그 문구,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런 문구 유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9월 FOMC 경과를 매파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 FOMC 결과는 시장이 그 매파적 해석과는 달리 그런 연준의 그 전진적인 그런 행보를 확인시켜주는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준비된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뭐 예상을 한 거죠. 예상을 한 거고, 근데 오늘 속보가 나오면서 이 표를 볼 필요가 없는데,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입니다. 예상은 지금 4.5조.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뭐 4조 1000억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거의 유사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그 달러 강세 이제 꺾일 만도 조정을 받을 만한도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런 악재는 이미 나왔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그 결과만 잠깐 기다려보면 된다. 그런 와중에 10월 8일, 10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 1950밴드, 그 다음에 1935라인 밴드에서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섹터는 어떤 섹터냐면은 그런 경기 내수업종인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라면은 은행, 그동안 주도해왔던 은행이나 아니면은
은행 이런 쪽으로 이렇게 증권 이런 섹터 아니면 건설 이런 sekto로 모아가시는 측면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잠깐 준비대표 보시면 나오시죠. 내수 경기 민감주의 분기 영업 추이가 전반적으로 하반기 들어가지고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이익 모멘텀도 14년도 이제 그 하반기 돼서 은행, 증권, 건설, 유통 분기 영업도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크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라도 전략을 그동안에 좀 강했었던 종목 섹터들, 증권, 은행, 건설, 유통 이런 쪽이 그냥 지금 현재는 그냥 눌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시황은 여기서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윤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9월 26일 금요일 관심주였던 와토스 코리아가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머물고 있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26승 28무 13패가 되셨는데요. 와토스 코리아 자세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토스 코리아 한 3% 정도 수익이 나고 또다시 빠지는 모습인데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주를 꾸준히 최근 들어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5%를 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더 좋은 종목을 준비를 조금 했고요. 와토스 코리아 말 그대로 일단 제가 양병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수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드는 회사인데 건설업황의 어느 정도의 경기적인 회복,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서 꾸준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적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비중을 크게 싣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다. 하지만 꾸준히 들어갔을 때는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움직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 추천을 하고 난 다음 이평선을 정배열 상태로 그대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평선이 어느 정도 밀집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가격권이 몰려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가격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시초가 한번 보시면 갭이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500원 그리고 하단은 1,250원 나와 있는데 이 만원대가 깨지기는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밑에서부터 물량 자체를 거래량을 지금 말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연출을 다시 했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긴 힘들다. 그래서 이 가격권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무승부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끝났을 때, 그리고 5% 안 났을 때 무승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 어차피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기간 자체를 저는 일주일 동안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꼭 관리 아니면 AS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와토스 코리아 좀 더 홀딩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토스 코리아는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승부가 났던 종목들이 굉장히 나중에 큰 상승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조금 보는 눈이 확실해요. 사실 종목을 보는 눈은 신기가 좀 있어요. 네. 자, 종목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영어 발음 상당히 어려운데 그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 예전에 요 이름은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이전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솔 CSN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명이 변경된 회사고
자, 로지스틱스 말만 딱 들어도 우리가 느낌이 오죠. 어떤 회사 같아요? 바로 물동량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자, 택배 회사라든지 아니면 물동량, 페덱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덱스는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요? 바로 물동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해운에 대한 부분 자체는 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크게 증가하기는 조금 힘든 영업 환경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유군과 바로 항공운임이죠. 그럼 항공운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대신 유군 같은 경우에는 기초 베이스로 다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택배 물량입니다. 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1분기와 2분기 상당히 안 좋았다, 그죠? 대신에 지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내수 부양과 거기에 힘입어 어느 정도의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 자체가 지금은 밀집되는 그런 구조가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2분기보다 3분기가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상태를 두고 우리는 흔히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바로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한솔 로지스틱스, 자, 그림 보시면, 자, 대한민국이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자, 일본이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천진, 상해 원래 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단에 보시면, 베트남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실 거예요. 새로운 법인 회사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자, 상해, 천진, 이미 있던 캐시카우 시장 자체가 좀 더 캐파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모습은 분명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적인 부분에서도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고성장세 자체는 이런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기업에는 상당한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동사 가동률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실 건데요. 바로 한솔 로지스틱스의 실적 현황입니다. 가동률. 자, 잘못 나갔는 거죠. 자, 보시면 2011년부터 해서 2013년, 2014년에 자, 목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분이 남겨져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는 해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투자를 했던 부분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수 경기 부양 및 글로벌 회복 국면에서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월봉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요. 오랫동안 기었습니다. 맞죠? 자, 가격권 자체가 지금 1999년도부터 2014년까지 한 14년 동안 지금 항상 강산주입니다. 2,800원, 3,000원대 이 가격대를 그대로 머물러 있죠. 자, 그리고 주봉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요. 길게 보겠습니다. 자, 길게 보시면 여러 가지 변곡적인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변곡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앞서 있던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아쇠 현상입니다. 자, 방아쇠 효과라고 해서 미리 매집이 한번 크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구간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자, 그 구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자, 쉽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올라갈 때 어때요?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진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있던 부분에서 매집이 이루어진 차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이렇게 돌파를 하고 올라오는 것은 주가상의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연출하겠다라고 우리가 관점을 조금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단 권역에 보시면요. 자, 쉽게 보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거래량은 빨강색, 하락하는 거래량은 파란색입니다. 자, 상승할 때 거래량, 하락할 때 거래량 어느 게 많습니까? 자,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나요? 아니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수 심리 자체가 지금은 좀 더 높게 우위에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군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승 기조에 있던 높은 가격대였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저가 부근에서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는 것은 매수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우위에 있는 종목군이다. 그러면 가격 권역으로 보더라도 이 가격 권역을 지켜줄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급 주체를 한번 찾아보실 건데요. 손바뀜에 대한 부분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손바뀜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의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는 시점이었고 거기서 외국인도 빠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하단 권역에서 다시 상승 권역으로 바뀔 때 기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또다시 빠져나가는 종목군이고요. 그러면 이 자리 자체는 지금 기간에 의해서 가격 권역이 형성돼 있겠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그리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은 다시 한 번 더 매도로 빠져나가는 모습, 거기에 기간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 권역은 바로 기간의 가격적인 부분이 분포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간이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손해가 됩니다. 쉽게.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저는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갭 상승 보이시죠?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개별주적인 장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정석 투자, 바로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테마성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주 장세에 꼭 대응을 하셔가지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조금 전략 자체를 유도리 있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한솔 로지스틱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초가 보시면 되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솔 로지스틱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강연의 소식도 좀 전해 주실까요? 예, 강연회 10월 11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고요. 자, 서울 동부금융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삼성역과 그리고 선능역 사이 강남의 센터죠. 거기에 오시면 좋겠고요. 자, 태난로에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현장 접수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자, 서울경제TV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문의하시고 꼭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출발 상황 분석을요, JB스택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251선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제도 이제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좀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좀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락을 했던 만큼 오늘 좀 소폭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의해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 시장은 물론이고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따라서 좀 주가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그 형태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현재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이제 1970선 아래에서 좀 마감되는 모습 보였으나 현재로서는 이제 1979선에서 시작이 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어제에 비해서 좀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는 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이 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은 장 막판에 좀 다시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도 좀 장 막판까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좀 삼성전자의 좀 실적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의 그 전체 한 14%가량의 좀 시가총액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삼성전자의 좀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함께 좀 함께 움직여 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현재 5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단기간에 좀 워낙에 좀 낙폭 가대가 좀 심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소폭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박스권을 그려가면은 한 560선에서 580선 사이에서 좀 단기간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지수의 경우는 일단은 어제 이제 장중에 1070원대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1965원에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소폭에 조금 그 숨고르가 이어질 것 같고 당분간은 1960원대 그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 하락한 15,841.17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13%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0.54% 반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오늘 1.5%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0.8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0.8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SK텔레콤은 오늘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LG화학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0.51%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그동안 약세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은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서 0.2%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1.4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김근원 연구원님께서 현재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쪽은 의료, 정밀, 전기전자, 운수창고, 은행, 철강, 기계, 운수장비, 서비스, 유통, 화학, 건설, 음식료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의료정밀 쪽은 DI, 미래산업, K시텍, 우진 이런 종목들 다 1% 넘는 상승세로 좀 출발을 했고요. 뭐 관심들이 다들 많으신 전기전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한전선, LG 디스플레이, 코리아 서키트, GS 인스트루먼트, 웅진에너지 그리고 대동전자, 삼성 SDI, 휴니드, 한국단자, 신성솔라에너지, 삼화전자, 삼성전자, 강원전자, 삼화전기, 쿠쿠전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다 1% 가까운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운수창고도 오늘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데요. 현대상선이 9% 넘는 급등세를 좀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일단 대북 관련돼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좀 나온 것 같고 동양고서, 국보, KCTC, 한국공항, 천일고서, KSS해운, 한진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펜오션, 한솔로지스틱스, 대한항공,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 다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은행업종에서는 기업은행이 1.6% 정도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 쪽은 제조 쪽도 오늘 좀 강하네요. 일단은 한국주철관, 대한전선, 보혜양조, 오리엔트바이오,
서울식품, 현대약품, BYC, 박림, DI, 한국화장품제조, 남양유업, 영풍, 강원전선, 유유제약, 세아제강 같은 종목들이 1%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 업종도 최근에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말씀드렸던 한국주철관이 5% 가까운 상승폭, DCM, 동양강철, 서원, 금강공업, 세아제강, 영풍, 황금ST, 만호제강, NI스틸, 포스코 같은 종목들 1%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EN3, 신성 ENG, 한미반도체, 삼화왕관, 수산중공업, 조선선제 같은 종목들 1%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코스닥 쪽을 좀 살펴드리면 코스닥은 일단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하고요.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 디지털 컨텐츠가 쪽 순으로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쪽은 뭐 윈팩, 사파이어테크, 유진테크, 솔브레인, IA, 한양디지텍, 밀덱스, GST 그리고 STS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눈에 띄고요. 컴퓨터 서비스 쪽은 뭐 정보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은데 시그널 정보통신, 아남정보기술, 텍셀네트컴, 현대정보기술,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정보기기 쪽도 뭐 토비스라든지 바이오스마, 다이리버, 세우테크, 푸른기술 종목들이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요, 코스피는 기관이 좀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의 경우 기관이 한 107억 원가량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장 초반쯤 좀 매수로 보여지다가 지금은 좀 매도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39억 원가량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개인과 외국인이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9억 원 그리고 15억 원가량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기관의 경우는 27억 원가량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의 경우는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었는지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로서는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각각 좀 718억 원 그리고 53억 원가량의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대부분 업종 위주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일단은 뭐 관심이 가장 높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기관이 50억 원가량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에게 한 약 3억 원가량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의 경우는 좀 양쪽에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6억 원, 2억 원가량씩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3억 원, 18억 원가량의 외국인과 그 기관이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수 이제 장비 업종의 경우도 일단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각각 15원가량 그리고 4원가량 정도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기관 쪽에서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좀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일 크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제약 업종인데 제약 업종의 경우 기관에서 한 13억 원 정도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약 3억 원 정도의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계장비 업종에서 기관 쪽에서는 약 3억 원 정도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업종의 경우는 기관이 17억 원가량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의 경우 9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4원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현재 외환시장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하락한 1,06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1,063원 50전까지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4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달러화가 급등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전 통화 대비 차익 실현 조정이 발생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장 초반부터 엔화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상자 통화들에게서 달러화 대비 반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상황은 오늘 새벽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의 차익 실현 조정은 어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틈을 타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익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발표된 독일의 8월 산업생산 주문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달러가 반등한 것은 어제 국제외환시장이 차익 실현 장세에 의해서 주도되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차익 실현 장세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저조함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을 반영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둘기파적인 관점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강세를 통해서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외환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근거로 볼 때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달러화가 이를 6개월 내지 9개월 전부터 선반영하는 속성이 지난 9월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달러 약세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달러원은 어제의 장중 평균가인 1070원 아래에서 출발하면서 약보합세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63원이 오늘 개장 이후에 지지선으로 작용하겠고요. 1066원과 1070원이 각각 오늘의 1차와 2차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원은 아직 기술적으로 조정의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달러 강세가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이 등장한다면 달러원 역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반등세가 재개될 경우 지난 주말 열외 시장에서의 장중 고점이었던 1075원 40전이 단기적인 목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달러원의 주변 변수로 작용했던 엔화나 호주 달러의 경우 미 달러화 대비 약세가 직면되는 모습이고요. 10월 들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의 그것에 비해서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간의 통화정책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달러화는 달러화 자체의 강세 요인뿐만 아니라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에 의해서도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악화에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반영된 것 같은데 자세히 짚어보고요. 시그널 정보통신은 방송 제작업체 인수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경쟁업체 파산 소식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1천억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 이 변화를 좀 살펴보죠. 처음에는 이제 5조 원에 대한 영업이익의 마지노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이 이제 4조 후반대, 그리고, 결국엔 더 낮아져서 중반까지 내려갔다고 오늘 발표된 건 이제 4조 초반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오늘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좀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에는 4조 1천억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선방한 것으로 안도감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올해 2분기에 7조 1,900억 정도 나왔었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 하락률로 따지면 43% 정도,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한 59.6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감소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3분기가 지나고 이제 4분기는 보통 전기전자 업체들, 그러니까 이 핸드셋 업체들, 그러니까 일명 이 완제품 생산하는 업체들의 성수기가 도래하죠.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4분기에 TV 사업에 대한 성수기, 스마트폰 신제품 확판, 이런 부분들을 기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바일 분야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는 꺾이는 부분을 좀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과연 삼성전자가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버티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의지를 굉장히 좀 강하게 신수종 사업을 발굴해내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크게 부양할 의지가 과연 지금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겨주는 상속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부분은 용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삼성전자가 스토리를 만들어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주가 반등 그리고 성장에 대한 걸림돌,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발표가 났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과연 반등이 어느 수준까지 나올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120만 원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한 130만 원 부근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돌파해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그널 정보통신인데, 시그널 정보통신이 이 방송 제작사인 유니원 INM이라는 회사를 40억에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소폭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목적은 사업 다각화고요. 기업 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유니온 IM의 주식 6만 4천 주, 지분율로는 80%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40억 정도 공시를 했습니다. 인수한다고. 이제 인수를 해서 과연 유니온 IM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보여줄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500원대 주가인데 사실 뭐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굳이 500원대 주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과연 이제 유니온 IM을 인수한 이후에 유니온 INM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스토리를 만들어갈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한 단계 밸류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업체의 파산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의 이 치킨 게임에서의 승리, 뭐 이런 부분은 좀 예견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은 좀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는 빠졌지만, 결국엔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좋은 이 뉴스가 좀 제때 적시에 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당초 애플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파이어 글래스를 개발했던 GT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사가 유동성 부족을 결국에는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이 맨체스터 소재 연방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일명 챕터 11이라고 하는데, 이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고요. 6월 말 현재 이 이사회에 이 회사, 그러니까 GT 어드밴스드의 자산이 15억 달러, 부채가 13억 달러 수준인데, 일단 모든 이 파산 신청으로 동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결 조치가 되고, 하루 만에 뭐 이 뉴욕 증시에서 GT 어드밴스드 주가가 무려 90%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시가총액이 15억 달러가 급감을 했습니다. 뭐 하나로 치면 달러당 1,000원으로 잡으면 1조 5천억 정도 급감을 한 거고요. 사실 7월 초만 해도 애플의 이 사파이어 글래스 납품 때문에 시총이 28억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뭐 거의 한 방에 좀 이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패자가 있으면 결국에 승자도 있겠죠. 뭐 이 결국에는 주식 시장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패자는 경쟁사인 GT 어드밴스드인 것 같고요. 승자는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GT 어드밴스드가 가져갈 수 있었던 물량들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이슈가 과연 수주로 얼마만큼 이어지는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물량은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모비스입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장선은 남북 훈풍을 타고 2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여는 요우커 효과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모비스의 경우 이제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현재 좀 2%대 조금 그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좀 리포트가 나오기를 일단은 한전부지 매에 대한 이제 주가 하락은 너무나 과도한 거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함께 주가에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일단 한전 부지 매입으로 인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좀 많이 하락했던 것은 이제는 너무나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는 슬슬 뭐 반등을 노려볼 타이밍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달러 강세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신차 출시도 이어지고 있고 기아차 쪽에서도 판매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은 좀 더 이제 환경이 예전보다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이고 뭐 대부분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온다면 그래도 21선 부근이나 26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이 거의 다 좀 달러의 영향 가장 크게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달러 강세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은 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되 저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좀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라고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 일단 지금 10%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상한가에 좀 진입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일단 남북 관계가 좀 개선이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되면서 아무래도 급등세를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상선 말고도 여러 가지 남북 경업주들이 좀 요즘에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에도 좀 여러 가지 그 남북 그 관계에 대한 좀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관련주에 좀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위기감이 좀 어떤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될 때는 바로 좀 급락세를 보여왔었고요. 따라서 이런 모습 본다면은 저는 그냥 하나의 좀 테마성이라고 좀 보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과거에도 여러 번 급등세를 보였긴 했지만은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꾸준하게 뭐 우상향을 했다든지 상승세를 보여온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 매도를 좀 할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남북 관계에 대한 좀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실제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지 또한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 경업주도 물론이고 남북 그런 어떤 테마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연입니다. 대연이 좀 오늘 2%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우커 호가 기대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연이라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여성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조 에스핀이라는 브랜드가 중국인들한테 가장 크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조 에스핀이라는 그 브랜드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좀 넘어온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일단 뭐 대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제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성장성이 높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가 상으로 본다면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21선 부근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이제 모조 에스핀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중국에도 진출했지만은 지금 한국에서 또 여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브랜드가 또 두에일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할 것이라는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성이라든지 꾸준한 매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하반기에는 주로 의료주들이 좀 성수기로 좀 맡고 있는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은 이제 상승세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반등하고 있는데요. 전날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투자계획 발표에 급락했지만 증권가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너무 내렸나 싶나 봅니다. 엿새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노스는 LG CNS와 국가 재난망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에 이 SK하이닉스가 경쟁사죠. 삼성전자가 이제 2017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해서 총 15조 6천억 규모를 투자를 해서 평택에 반도체 설비를 건설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대량의 매물들이 좀 외국인 쪽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어제는 좀 밑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면서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증권사의 어떤 이 반도체 메모리 공장의 건설과 관련해서 증권사 쪽에서는 디램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 삼성전자의 신규 반도체 라인에 생산될 제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양산 시점 역시 2017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이 어떤 우려감들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좀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제가 좀 기회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4만 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온 부분은 뭐 매수로 좀 작용을 했어도 됐다. 과연 뭐 물론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이 경쟁력이나 기술력은 있겠지만 뭐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를 너무 단기간에 그렇게 손에 훼손은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 시장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한 어떤 반응들은 좀 자제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IT 쪽은 LG 디스플레이를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많이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일단 증권사에서 3분기 매출액이 한 6.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500억 좀 넘는 수준, 순이익은 한 2,900억 수준 정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일단 실적 개선하고 주가 상승 이 두 가지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견을 좀 표출했죠. 거기다가 최근에 좀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애플의 신제품 출시 그에 대한 이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 3만 원대의 매물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주가가 좀 상승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라는 반론을 제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34,000원에서 5,000원대 주가를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리노스인데요. 리노스가 이 LG CNS와 국가재난망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전략사업 이 부분은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제한이 되었던 부분인데 리노스와 LG CNS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 리노스의 주가가 오늘 강력하게 좀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이 리노스, LG CNS 외에 KT와 SK CNC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도전은 했는데 중요한 건 리노스와 LG CNS에 밀렸고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정보와 전략계획 수립 우선 협상 대상자의 리노스와 LG CNS 컨소시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쪽으로 좀 리노스가 수주를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금융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신작 게임 기대감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주시죠. 네, 우리금융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뭐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은 현재 좀 1%대 거의 2%가량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은행권 지주사의 경우는 거의 다 뭐 자사주 매입을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금융은 오늘 이제 소식이 나온 게 그 2천억 원 정도의 좀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에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배당 여력도 좀 확대가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함께 좀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금융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올라온다면 그래도 61선 부근이 한 13,500원 정도까지는 쉽게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주로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하반기는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앞으로도 좀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을 받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호재거리가 나온 만큼 이제는 차츰 이제 매수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좀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라는 이제 블레스가 조금 테스트를 좀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온라인 이제 대작 게임인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대작 게임으로 해서 앞으로도 좀 주가에 상당히 조금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오즈 게임즈가 원래는 좀 온라인 게임만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는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도 진출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도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이제 뭐 두근두근 빙고라든지 뭐 소울아트 이런 여러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모바일 그 카카오 이제 그 게임 시장 안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매출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네오즈 게임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좀 게임을 좀 신작을 내놓고 있고 또한 이제 골프존과 좀 그 협력한 이제 옹글이라는 게임도 출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해서 현재 좀 4%대 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선주는 저는 이제는 올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선주들이 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도 작용되고 있지만은 올해 들어서 딱히 이제 눈에 띄는 수주로 좀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단기 바닥 확인 과정이다. 중소형 실적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외국인 포지션 변화 여부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어닝 시즌 실적 개선주 위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낙폭 과대주의 반등에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주가에 선반영됐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 뭐 오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이제 4조 1천억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좀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의 예상치 평균보다는 다소 좀 낮은 수준의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매출도 이제 50조 이하를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소 좀 우려스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한 3조 원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에 대한 그런 좀 인식이 이제 점진적으로 시장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외국인의 선물의 그 매도 공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화할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빠른 그런 좀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증시 부양책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좀 기대감에 증시가 좀 반등 국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누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매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죠? 좀 상승을 하는 듯 보였으나 또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선물에서는 외국인 지금 매수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물에서 계속 흔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나야 결국은 수익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여러분들 무난히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시장은요, 늘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요. 시장은 365일 중에 사실은 딱 60일 기쁘고 305일은 슬픈 날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계속 시장은 어떤 이런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흔들기 때문에 그 기쁜 60일 때문에 이 305일이라는 고통을 참아오는 거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결국은 큰 수익으로 보답만 되면 된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장은 분명히 상승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을 쉽게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고의적으로라도 많이 빼놨습니다. 빼놨다는 것은 지금 쉽게 장을 들어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구름, 이런 것들이 거치게 되죠. 그러면 다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대형 종목군들의 어떤 또 상승과 더불어서 중소형 종목군들의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이 쉽게 또 거래량 없이 올라온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3조가 안 간 게 어디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거쳐지니까 지금 한 1.39%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것이 지금 시장에 상승 요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친다는 것은 결국은 확실한 시장으로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 점도 참고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일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는 그 얘기로 인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어제 급락이 나온대요. 자, 이게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밥집이 잘 됩니다. 그죠? 김밥집이 굉장히 잘 돼요. 그 옆에 있는 큰 김밥집에서, 저 김밥집의 메뉴 중에 어떤 특정 갈비 김밥이 맛있다고 해서 그 특정 김밥 때문에, 자, 이쪽에 김밥집 더 큰 거를 더 옆집에 하나 하다가 정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동 장충동 왕족발집에 왕족발 골목에 가보시면 족발집이 쫙 있어요. 그렇다고 장사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 하는 거를, 자, 이걸 악재로 받아들인다? 이게 시장에 무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너무 핫한, 내미적 성격의 어떤, 어제, 투매, 비슷한 것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결국은 실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그만큼 잘 나오고 있고, 중국 시장의 어떤 진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중국에서의 실적,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받쳐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증권, 금융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낙폭이 좀 과해서 잘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죠? 결국은 이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일 짚어드린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사물 인터넷 관련주 중에서는 효성 ITX가 이제 19,000원대를 넘어왔어요. 가장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효성 ITX가 전에도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듯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하고 더불어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S넷도 전일 반등이 좀 나왔죠.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윗골을 조금 달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상승형 모드에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화 콘텐츠 쪽 소리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도 출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가족분들과 차익 실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손해 안 나는 선상에서 다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라는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 꼭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시장은, 이런 주도주 위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에너지, 한솔홈데코, 이건창호. 특히 한솔홈데코는, DMZ 조림산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철강 쪽에 좀 살펴보자면 포스코가 참 급락이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싱크홀 관련주죠. 한국주철관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죠? 대안주로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대안주뿐만 아니라 이 엠프란이, 즉 자회사가 화장품 회사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지금 수익률로 보니까 한 17%대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 제가 중간중간에 짬나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T 쪽입니다. 여전히 좋지는 못하네요. 그죠? RCD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시고. 자, 영유아 관련주들이 오늘 소폭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건전한 조정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거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전히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이죠. 화승알레니 고무, 이 제품, 에코플라스틱, 플라스틱, 현대 EP가 오늘 좀 강하게 2% 가까이 되는 상승이 오고 있네요. 그죠? 요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오는 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주도주군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확 간다인데요. 자, 이 자세한 얘기는 내일 오후 8시죠. 방영되는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좀 토픽으로 좀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파리 모터쇼에서 있었던 부분이에요. 파리 모터쇼가 최근에 열렸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세였습니다. 심지어 폭스바겐의 모델에서 보면요. 차량 경량화를 이룩하면서 자, 보통 우리가 차량 공차 중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를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짐도 실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그대로 상태에서의 중량을 재는 건데요. 이 공차 중량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차량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보통 1000kg이 훨씬 넘습니다. 2000kg 넘는 차들도 많고요. 공차 중량이요. 그러니까 이제 2톤이 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차량은 무게가 이제 경차가 아니에요. 경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강화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써서 1000kg이 되지 않습니다. 약 800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비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전기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념이 뭐냐면 완충을 했을 때 전기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50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리터의 연료 가지고 11km를 갑니다. 그러면 1리터 연료로 총 달린 거리 수는 물론 이제 전기가 방전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연료를 먹으니까 연료가 이제 그 연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잡아보자면 자, 50km와 1리터에 11km의 전기가 완전 방전됐을 때 그러면 전기를 쓰지 않는 범위는 50km 내외, 50km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출퇴근 거리가 50km 안쪽인 사람은 그냥 매일 전기만 충전해주면 간다는 얘기고, 50km 약간 이상이 되더라도 61km죠. 61km까지의 1리터 연비가 나오는 겁니다. 1리터에 61km 간다. 자,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대세가 이루고 있는데, 이 왜 대세를 이루냐에 대한 부분. 왜? 이게 중요하죠. 그죠? 왜 대세를 이루냐. 탄소 배출권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유럽 차들이 그 탄소 배출권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연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고 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미래차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스마트카,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요 세 가지가 화두로서 관건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 하나하나씩 일단 짚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MDS 테크입니다. 뭐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 즉 스마트카로 가기 위한 시스템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이 부분 실적적인 측면과 고려돼서 계속 지속 상승형 쪽에 있다는 거. 물론 최근에 이제 시장과 더불어서 조금 또다시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반등세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드에스 충전 인프라입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충전 인프라 없이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수는 없습니다. 늘 충전 인프라는 가정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그 다음에 어떤 공공장소까지 충전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겠죠. 그 다음에 코프라예요. 이 코프라가 소재 관련주인데 뭐 때문에 이게 토픽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강화 탄소 섬유 때문입니다. CFRP라고 불리는 강화 탄소 섬유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탄소라는 성분, 즉 원소 자체의 특성이 뭐냐면 강성이 좋고 복원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늘어지더라도 복원력 때문에 빨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아미드 소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기능성 의료에 이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것들이 차량용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차량용으로 많은 부품들이 교체가 되면서 차가 더더욱 가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옷이 가벼울까요? 철이 가벼울까요? 당연히 섬유가 가볍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쪽의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족들과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재매수 시점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량 차익 실현을 다 했었죠. 근데 재매수 시점 분명히 잡아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쪽은 결국은 플라스틱, 탄소섬유, CFRP 이쪽은 차량 경량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떴던 것이 고무 제품이었고 그 고무 제품 이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에코플라스틱이나 코프라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차량과 연계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분명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이미 주변에 전기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한참 보이기 시작할 무렵쯤 와, 스마트폰 샀네라고 할 무렵쯤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그때부터 날을 세워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보이기 시작하네. 이때부터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날을 세워 갈 수 있다는 거.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 성장성은 그 모멘텀은 쉽게 시장에 의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간다 또 간다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56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